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남 이상재 선생 일대기 5권. 이게 몇 쪽인가 아직 검사를 안 해놨네요. 200쪽에서 300쪽 되는 분량이에요. 5권인데 그 중에서 이제 4권째 제 6부를 읽어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책 읽기 프로젝트를 첫눈이 올 때까지 5권을 읽으려고 하는 건데 될 것도 같고요.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특별 독서 프로젝트입니다. 또 노안으로 눈이 어두우신 분들도 병상에 계신 환우들도 들어보시는데 한국사를 공부하고 근대사에 대해서 아름아름 하신 분들 아마 이게 재미있게 정리가 잘 될 것이라고 보는 바입니다. 이제 제 6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큰 제목은 YMCA 총무 동양척식 주식회사 이렇게 되어 있고요. 4개의 작은 제목이 있습니다. YMCA 총무 취임연설, YMCA 총무 취임연설을 소감에 대하여, 승간의 천은 죽고 승주는 결혼 준비, 동양적식 주식회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부 첫 번째입니다. YMCA 총무 취임 연설. 1913년이 되어 어느덧 일본의 국권 침탈 3년이 흘렀다. 월남이 내심 YMCA는 대한제국 천국공사관이 되어야 한다고 구국운동의 중심지라는 기도 가운데 Y 창립 10주년을 맞으며 일제 탄압의 애곽지대와도 같이 활발하게 성장해 왔다. 물론 일제 감시인호는 늘 YMCA를 주시하고 YMCA에서 떠나지 않는다. 1913년 이때 105인 사건의 폭풍이 불어 YMCA 소속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체포되는 일이 터지고 말았다. 도대체 105인 사건이란 무엇인가? 1909년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총살하자 일본은 초긴장 상태에서 요인 암살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터진 이 사건이 바로 105인 사건으로서 침탈 1년이 지난 1911년에 일어난 초대 총독 데라우치 암살 음모 사건이다. 이 사건은 안중근의 형 안명근이 프랑스인 천주교 신부 빌렐 신부에게 고했던 고해 성사로부터 화근이 되었다. 가로가 있어서 이래요. 속마음을 고백하는 천주교 신앙 방법의 하나. 안중근은 빌렐 신부에게 드린 고해 성사에서 데라우치 총독 암살의 뜻을 고백하였고, 빌렐 신부는 이 사실을 뮤텔 주교에게 고했다. 문제는 빌렐 신부와 뮤텔 주교가 신자로부터 받은 고해 성사를 유출시켜 자그마치 600명이 검거당하였고 그중 105인을 주동자로 구속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당시의 총독부 경무총감 아카키의 지시로 이들에게 매우 악독한 고문을 자행했는데 안중근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거사를 살인이라고 말한 2사람의 신부에게 고장이 일어난 사건의 불똥이 이에 13년에 일어난 재판, 마감, 결론이 된 것이다. 주교 뮤텔은 빌렐에게 들었고 빌렐은 안명근의 고해 성사로 들은 데라우치 암살계의 고해 성사를 뮤텔 주교가 아카시 경무총장, 지금으로 말하면 경찰청장이죠. 경무총감에게 알려준 까닭에 사건이 커진 것이다. 왜 그랬을까? 악인이라도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에 따라 살인을 막기 위해서였을 것이나 이 점은 여기서 논할 바 예외로 보자. 사실 그 당시 기독교 신자들은 YMC는 일제 총독 암살 음모를 꾸민 사실이 없으므로
그 사실을 부인하자 일본 경찰은 거짓 자백을 받기 위해 혹독한 고문을 자행하였다. 결국 이승만을 비롯한 이승훈, 윤치호 등이 구속되었으나 이승만은 선교사의 도움으로 추록하여 또다시 미국으로 망명하였고, 여타 기독교인들은 4년의 징역형을 받고 복역했는데 바로 이 기독교가 연루되었다고 단정하여 불순하게 핍박한 형태였다. 백오인 사건은 YMCA와 월남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다. 총독부와 YMCA 간의 내면 갈등의 불이 붙은 것이다. 그 결과 미국인 YMCA 총무 질레트에게 추방명령이 내려진다. 질레트 총무가 추방되자 이에 월남 이상재는 YMC 종교부 총무에서 추방되는 질레트 전 총무의 뒤를 이어 한국인 YMC 총무, 그때는 회장을 총무라고 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회장이에요. 총무로 취임하게 된 것이다. 월남은 취임식에서 취임 인사말을 하게 되었다. 서두 생략입니다. 계절도 아니고 장소도 아닌데 여기에 웬 나리꽃이 피었답니까? 회중이 어리둥절하여 영문을 모른다.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까? 대감도 있고 영감도 있고 나리도 있는 건 몰라요? 나리는 정사품 이하의 벼슬 아래로부터 정구품 벼슬아치까지도 나리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경시청에서 웬 나리를 다 보냈느냐고 해서 하는 말입니다. 순사나리 말이 옳지다. 그러시오. 순사나리든 개나리든 모두 다 들어보시오. 중략. 이번 백오인 사건은 일본의 절대적 무지에서 배력된 것입니다. 우리 YMCA는 정치단체가 아니며 일본 총독이나 그 누구도 살리자는 단체이지 죽이자는 단체가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간 동지들은 암살 음모와 무관하여 총독부는 속히 석방해야 합니다. 그들은 무저항 평화주의를 추구하며 화합과 상생의 민족주의자이면서 동시에 일본이나 조선인 모두를 사랑하는 선한 정직이들입니다. 이 점 일본은 크게 오해하고 흰눈을 뜨고 감시의 눈총을 보내지만 YMCA는 그런 일을 하는 곳이 아닌데 엄청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일하는 청년단체입니다. 침략자 아니라 살인자로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오직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도록 돕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있습니다. 차제의 일본 국민이나 총독부에 파견된 모든 일본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중략. 저는 어려서부터 임금님을 바로 모시는 훌륭한 신하가 되겠다는 것을 꿈꿔왔습니다. 의정부 참찬이라는 고위 관직에도 올랐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임금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모시는 종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신하입니다. 제가 태어날 때 어머니는 황룡이 성천하는 꿈을 꾸셨다고 하는데 올라가던 황룡은 목이 잘려 몸통은 땅으로 떨어지고 머리만 올라갔다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꿈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육신이 잘리고 땅에 육체가 떨어져도 믿음과 충성만은 하나님의 나라까지 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에 부서지고 잘려져도 저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종으로 천국에 가는 날까지 오르고 나를 것입니다. 전임 질레트 총무님의 유업을 잘 이어받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을 섬기되 회원 여러분을 모시는 종이 될 것을 다짐합니다. 불림하고 지배하며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받들어 모시고 여러분을 섬기는 낮은 자리에서 잘한다는 말보다 틀렸다 못했다는 말에 귀를 기울여 스스로의 부족함을 깨우쳐 YMCA 창립 정신에 따라 한 분 한 분 모두의 지적을 감사히 받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시도록 심부름꾼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웅장한 회관 건물은 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YMCA 정신으로 가득 담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제가 더 잘할 수도 없겠지만 더 잘하더라도 여러분 모두가 참여하시도록 저는 뒤에 설 것입니다. 모두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저는 뒷자리에 서야 함에도 총무가 되었습니다마는 총무는 회원 여러분의 머슴 아닙니까?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또 못하면 얼마나 못하겠습니까? 결과는 좀 부족하여도 얼마나 최선을 다하느냐고 하는 중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셨으므로 1000명, 10,000명이 일심으로 합력하는 것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달란트를 주셨고 특출한 초인의 능력을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만합니다. 아니 회원 여러분의 능력이 저보다 낮기에 저로 하여금 뒷일을 거들라고 해서 일본말로 저는 대모도 시다바리입니다. YMCA는 또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모여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연합하여 선한 일에 힘쓰자고 하는 곳입니다. 물론 하나님과 성경을 믿는 기독교 정신이 뿌리이며 바탕이지만 너는 믿지 않으니 빠지라는 데가 아닙니다. 우리는 총독부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나누어 선한 사업에 정진하며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일본인이나 조선인이나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일념하에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지상천국을 건설하자는 것입니다. 도중약 아무튼 부족한 사람이 총무로 취임하였습니다. 정해진 임기 동안 YMCA를 세상에 제대로 알리고 특히 일본 총독부의 잘못된 시각을 변화시키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10번 100번 강조하고 또 힘주어 말하는 것은 절대적 비폭력이며 상호 평화주의 정신 아래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근간으로 하여 Y본연의 정신구현과 선파에 앞장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우리 가슴에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품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새기며 총독부가 악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손잡고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 일본이 우리 조선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인륜과 천륜을 저버리고 우리 민족을 억압하거나 불공정한 통치를 하면 안 됩니다. YMCA는 사람을 죽이고 난동 폭동으로 맞서지 않아도 의가 아니면 주저함 없이 분연히 일어나 강력하게 맞대응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떠는 어떤 세력에게도 굽히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투쟁은 삼가할 것이나 그렇다고 불법 통치나 무단히 눌리고 당하고 질밥이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끝까지 기도하되 양국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하는 날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YMCA 형제 여러분께서는 더욱 믿음에 정진하여 이 나라 이 땅 일본을 비롯한 중국과 온 땅에 거하는 백성들이 모두 화목하고 피차 사랑하는 복된 나라를 만들고 복된 날을 살아가야 한다는 표대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YMCA 회원 동지 여러분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YMCA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 자신을 바치는 단체입니다. 여기에는 너, 나, 간사, 총무, 이사장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웅장한 이 회관은 봉사와 헌신을 위하여 세워진 것이며 회관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전부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낮은 자리에서 헐벗고 굶주리며 병든 자와 고아나 과부와 옥에 갇힌 자를 위하여 예수님을 대신 펼쳐야 하는 청지기의 지팔소일 뿐입니다. Y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곳이지 우러름을 받자는 회관도 아니고 회원도 아니며 직분자도 없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난하고 약한 자를 위해 쓰여야 하는 까닭에 우리는 이 일의 총의 신분입니다. 세월이 100년이 흐르고 1000년이 가도 YMC를 통한 하나님의 헌신과 봉사정신은
변치 않아야 합니다. Y 총무가 벼슬입니까? 감투입니까? 정일품 정상품의 관직입니까? Y를 사랑하는 회원들이 바치는 회비가 우리의 재물입니까? 내가 내 뜻대로 선심 쓰듯이 써도 됩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안다면 하나님의 재물은 더욱 무서워해야 마땅합니다. 단 이론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안 되는 까닭에 하나님의 복음 전파와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를 구제하는 일에 쓰여지도록 받들어 마땅한 우리는 종의 신분입니다. 종이 상전보다 맛있는 살코기를 먼저 내 배를 채운다면 벼슬아치가 임금보다 먼저 재물을 끌어모으는 탕관오리와 다를 게 없는 것이므로 이것이 만국의 기름길인 것과 같아서 YMCA는 절대적 희생과 봉사의 단체라는 사실을 잘 아실 것이오나 다시 한번 강조한 바입니다. 미력이나마 먼저 저 자신부터가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잘 분별하여 우리 YMCA 총무라고 하는 성직에 설선수범 충성할 것을 충실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음 YMCA 총무 취임 소감에 대하여 YMCA 총무로 취임하여 행사장에서 연수를 마치고 귀가하였다. 피곤하지 않으세요? 순재의 말에 월남이 대답하였다. 왜 안 피곤하겠습니까? 우리 충청도 말로 과연 엄청 대간합니다. 대간하다는 말이 피곤하다는 말이로군요. 그래요. 속에 있는 대로 말을 못하고 참자니까 공연히 피곤합니다. 그러신 것 같았어요. 전에 만민공동의 학원은 하시는 말씀이 많이 달리 들렸습니다. 그랬어요? 당신도 그런 것을 느꼈단 말인가요? 어디가 그래요? 우리는 총독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나누며 선한 자의 정진하며 악을 행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할 뿐입니다 하시면서 이것은 그러므로 일본인이나 조선인이나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밀념하에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 지상천국을 건설하자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신 말씀이 전과는 달리 들렸습니다. 맞아요. 그것은 원래 내 속내가 아닙니다. 아니면 원래 어떤 속내였는데요. 일본은 천하 무법자다. 우리는 이를 용서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YMCA로부터 들고 일어나 일본과 싸울 것을 선포한다. 뭐 이렇게 하고 말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속내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YMCA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새기며 총독과학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손잡고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 조선은 일본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인륜과 천륜을 저버리고 우리 민족을 억압하거나 공정한 통치를 하면 안 됩니다. YMCA는 사람을 죽이고 난동폭동으로 맞서지 않아도 의가 아니면 주저함 없이 분연히 일어나 강력하게 맞대응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떠난 어떤 세력에게도 굽히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투쟁은 삼가할 것이나 그렇다고 불법 통치나 무단히 눌리고 당하고 짓밟힌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끝까지 기도하되 양국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잘하는 나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돌린 것입니까? 그 사이에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 많이 성숙한 모양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몫이라는 건 말입니다. 잘하셨습니다. YMCA가 용서치 않는다거나 한번 붙어보자 하면서 이에는 이, 총에는 총으로 맞선다고 하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고한 백성들이 엄청나게 죽어나갑니다. 또한 내 목숨이 아까운 게 아니라 우리 YMCA 지도자들도 죽거나 오게 갇힙니다. 그게 두렵고 떨리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득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일제를 몰아내는 성과를 거두어 내겠는가의 문제입니다. 무모한 도전을 부추기는 것은 지도자의 길도 아니고 가면 죽게 될 줄 알면서도 부하를 내보내는 장수는 장군이라 하지 못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살얼음판을 건네는 소심한 연설이 된 것은 아니었나요? 이제 저는 대중보다는 하나님께 말해야 합니다. 판단은 일본인이나 대중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YMCA 설립 이념과 정신, 그리고 Y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잘했다 하셨겠지요. 그것은 제가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다만 무엇입니까? 누구만큼 욕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말을 못하는 것도 아니며 뒤로 빠지는 성격도 아닙니다. 다만 그래서 국가와 민족과 황제 폐하에게 유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옳습니다. 막 나가야 될 게 있고 막 나가서는 안 될 경우가 있는데 지금 YMCA 총무로 취임하는 마당에 지고지서는 하나님의 점수를 많이 따야 된다는 것이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서방님의 연설을 듣고 월남도 과거의 월남이 아니다 하는 사람은 없을까요? 무서워서 비위나 맞추고 벌벌 떤다고 떨었다고 들었다면 어쩌지요? 그 사람들의 자윤이 내 탓할 바는 아니겠으나 그런다면 그는 필지 무모한 사람일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믿음의 사람은 저주입니다. 그러나 저주는 것이 이기는 결과에 대해 결수를 얻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치라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 보다 믿음이 성숙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겸손하시오. 말씀이 참 편안했습니다. 가령 아무튼 부족한 사람이 총무로 취임하였습니다. 정해진 임기 동안 YMC를 세상에 제대로 알리고 특히 일본 총독부의 잘못된 시각을 변화시키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10번 100번 강조하고 또 힘줘 말하는 것은 절대적 비폭력이며 상호 평화주의 정신 아래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근간으로 하여 Y부연녀의 정신구현과 선파에 앞장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우리 가슴에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품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은 제가 듣기에는 참 편안하게도 들렸습니다. 그게 저의 진심이기도 합니다. 일본인이라고 해서 전도할 대상에서 제외시켜서도 되는 민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만백성의 주인이시며 창조자이시므로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나오면 그 죄가 진홍같이 붉고 다홍같이 검다 해도 흰눈같이 깨끗이 씻어 주신다고 하셨으니 말입니다. 특히 끝으로 우리 YMCA 회원 동지 여러분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라고 하신 말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감동이었어요. 그래요? YMCA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 자신을 비치는 단체입니다. 여기에는 너나 간사, 회장, 총무이사장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웅장한 이 회관은 봉사와 헌신을 위하여 세워진 것이며 회관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전부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낮은 자리에서 헐벗고 굶주리며 병든 자와 고아나 과부와 옥에 갇힌 자를 위하여 예수님을 대신에 펼쳐야 하는 정직의 집합소일 뿐입니다. Y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것이지 우러름을 받자는 회관도 아니고 회원도 아니며 직분자도 없습니다. 이런 말씀 참 명언이었습니다. 또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이 가난하고 약한 자를 위해서 해야 한다는 까닭에 우리는 이 일의 종의 신분입니다. 세월이 100년, 1000년이 흘러가도 YMC를 통한 하나님의 헌신과 봉사의 정신은 변치 않아야 합니다. 라든가 Y 총무가 뭐 벼슬입니까? 감투입니까? 정일품 정상품 관직입니까? Y를 사랑하는 회원들이 바치는 회비가 우리의 재물입니까? 내가 내 뜻대로 선심 쓰셔도 됩니까? 하나님 무서운 줄 안다면 하나님의 자물은 더욱 무서워해야 마땅합니다. 단 이론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면 안 되는 까닭에 하나님의 복음 전파와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를 구제하는 일에 쓰여지도록 받들어 마땅한 우리는 종의 신분입니다. 종이 상전보다 맛있는 살코기로 먼저 배를 채운다면 벼슬아치가 임금보다 먼저 재물을 끌어 모으는 당관오리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이므로 이것이 만국의 지름길인 것과 같아서 YMCA는 절대적 희생과 봉사의 단체라는 사실을 잘 아실 것이오나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라는 부분은 제 가슴을 찡하게 울렸습니다.
Y는 작은 창고에서 시작해 장안에서도 가장 큰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니 Y에 근무한다면 대궐보다는 작지만 아마도 대궐에 드나드는 벼슬아치처럼 우쭐할 우려도 또한 없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월이 흘러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부강해지면 아마도 Y는 거대한 재벌과도 같이 번창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Y의 간부들이 혹 변하지 않겠습니까? 향후 세월이 50년, 100년이 흐르면 회원이 많이 늘어나고 재정도 많이 쌓이게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아마 Y의 감투를 쓰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겠지요. 그러나 변치 말아야 할 정신이 있습니다. 약하고 가난한 자를 위한 봉사와 도움의 손길입니다. 단 그렇게 나누어주는 도움이 자기가 주는 도움으로 착각할 수도 있으나 어디까지나 전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심지어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다가 통째로 집어먹는 도둑떼거리로 변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나는 거기까지 걱정되어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과연 인간이란 눈앞에 이득에 초연하기 어려우니 그런 염려로 못을 박아주신 건 잘하셨습니다. 좋게 생각해 주시니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 승간의 처도 죽고 승준이는 결혼을 준비하다. 도대체 이 어인 일인가? YMCA 총무가 된 지 1년이 지난 1914년 셋째 아들 승간이의 처 서림 이씨, 그러니까 월남의 셋째 며느리가 또 세상을 떠났다. 슬아의 아들 하나를 남기고 안직이의 이름이 20세예요. 44세 젊은 나이에 무슨 병으로 죽은 건지도 모를 일이라 월남은 정신이 하나도 없다. 인명은 제천이라는 말이 있다지만 어찌 아비를 두고 아들 셋에 이젠 며느리까지 세상을 뜬다는 말인가. 가슴에 쌓이는 아픔이 월남의 가슴을 찢는다. 아직 손자 녀석 안지기는 짝도 지우지 못하고 갔으나 위로 큰아버지라 할 승인이는 물론 남편 승간이까지 세상을 뜨고 없고 막내 시동생 승준이마저도 아직 짝을 짓지 못하였으므로 집안의 남자 어른이란 어원 65세나 된 늙은 월남 자신 하나밖에 없다. 승준아, 형수도 떠났고 너는 너무 늦었다. 나이가 너무 들어가니 하늘이 내려준다고 믿고 혼사 자리가 나오는 대로 그냥 순정하고 이제는 장가부터 가거라. 내가 벌써 28이나 되었으니 언제 자식을 볼 것이며 형들이 전부 세상을 떠나버려 남은 남자가 너 하나밖에 더 있느냐? 집안에 대들보가 있는 대로 다 무너졌으니 이게 어쩌겠느냐? 예, 아버지, 이번엔 들어오는 대로 장가를 꼭 들겠습니다. 아버지께서 걱정하시는 마음 알고 있었으나 그간 여의치 못하여 늦었습니다. 그래, 어찌하든지 이제 가정을 꾸리고 이루거든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해라. 무슨 생각이 있으세요? 도저히 안 되겠다. 선직이네나 홍직이네는 선직이 손자 맞손자 25, 홍직이 둘째 승인이 아들 18세. 내는 그런 대로 살고 있으니까 선직이는 여기 한산에 살게 두고 내 조카 홍직이는 아비 승인이 묘에서 가깝다고 거기가 좋다니까 서대문 밖에 그냥 살게 두고 너는 채비를 해서 아버지 집으로 올라오라 하려고 한다. 아버지가 힘드시지 않겠어요? 저는 경성에 가도 딱히 할 일이 없으니까요. 할 일이야 차츰 찾아야지. 선직이나 홍직이나는 앞 정도는 가릴 것 같다. 그러니 선직이 홍직이 같은 조카들하고 상의도 하고 또 아비도 생각해 볼 것이지만은 우선 아비의 집에 방이 여럿이니 와서 먹고 자는 거야 못하겠느냐. 새 어머니께서 불편해하지 않으시겠어요? 손재가 정색을 하며 거둔다. 불편이라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한 핏줄 한 가족이 한 지붕 밑에서 사는 것인데 편하고 불편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얼른 장가나 들고 오세요. 월남이 말한다. 이건 내 새어머니가 언제부터 나한테 한 말이다. 아마 그 점은 내가 공연한 걱정을 하면 했지. 이 사람은 좋다 하니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선 장가를 가고 나서 그 다음 얘기 아닌가요? 그건 그렇지. 장가를 가려면 그래도 규수를 여기서 한산서 만나는 것이 나을 거야. 안 그래도 저 성동면 두동리에 사는 규수가 라고 혼사가 오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느냐? 아버지께 말씀이나 고하고 결정한다고 한 상태입니다. 그래? 그러면 아비는 내게 위임할란다. 말이 건너오는 대로 내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믿고 결정해도 된다. 올해는 이미 늦었으니 내년 봄이나 가을에라도 결정을 해라. 나야 네가 정하는 날짜에 맞춰서 만나면 되는 거니까. 내 나이가 28이면 이게 적은 게 아니다. 이렇게 상의하고 올라왔다. 결국 두동리 교수와 혼사가 결정되었다. 그러나 집안의 우환과 상이 겹쳐 결혼식은 3년이나 지나 1916년이 되어서야 하게 되었다. 다음입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 오랜만에 초심이가 왔다. 홍엽에서 월남을 만난 후 초심이는 해심하고 홍엽을 나와 사가에 머물다가 결혼을 하였다. 월남을 잊지 못해 물어 월남의 집을 찾아왔었고 그 후로 순재와 의자매까지마저 가끔 오는 그 초심이가 온 것이다. 언니 저 왔습니다.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오는 일이 없다. 곶감하고 땅콩 호두거든요. 어머나 그냥 오지 뭘 이렇게 싸들고 왔어. 무거운데. 순재는 언니라고 따르는 초심이와 절친해졌다. 형부는 어디 가셨어요? 아니 사랑방에 계셔. 왜 형부한테 볼 일 있어? 아니 안 바쁘시면 그냥 알았어 안방으로 오시라 할게. 어서 들어가. 그런데 이렇게 좋은 곶감은 어디서 났어? 신랑이 내가 좋아한다고 글쎄 짝으로 사왔지 뭐예요? 호두하고 잣도 사오고? 예 곶감 먹고 싶다니까 곶감만 사와서 많이 먹었더니만 그게 변비가 돼 고생을 하니까 누구한테 들었다면서 호두하고 같이 먹으면 배부르게 먹어도 변비가 안 생긴다. 그래서 호두도 사왔다는 거예요. 땅콩은 뭐 자기가 그냥 사왔대요. 형부도 좀 드시라고. 물론 언니도 같이 드셔보시라고. 월남이 건너왔다. 홍엽에 발을 끊고 작년에 시집을 가서 잘 살고 있는데 순재와 친해지니 자연히 처제같이 대하는 월남이다. 곶감 드세요. 꼭 호두하고 같이 드시고 형부 똥구멍 매요. 그래? 그런데 소식이 있을 때가 되지 않았나? 형부도 참 소식 소리는 나만 만나면 소식부터 물으시니 오늘은 소식 있다고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소식 왔어? 그거 참 잘됐구먼. 조심이가 곶감을 찢어 호두에 싸서 건넨다. 알았어. 넌 걱정까지 해주니 고맙구먼. 그런데 태교는 잘하고 잘 자라겠지? 예, 형 무움직여요. 근데 이제 우리 언니도 소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소식 없던데? 여보, 소식 없느냐고 묻습니다. 소식은 하나님 맘이지 그게 제 맘입니까 어디? 웃으며 곶감을 먹는데 초심이가 묻는다.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것이 도대체 나라 땅을 다 빼앗아 간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형부,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것이 뭐 하자는 데입니까? 허허, 곶감만 떨어지란 말인가? 아니 형부가 잘 아실 테니까. 동척의 동양은 알 것이고 주식회사도 아는가? 동양과 주식회사는 알지요. 주식회사라는 건 허울일세. 사실은 일본 정부가 하는 짓이며 이를 회사라고 위장한 것이야. 척식은요? 척식이란 파고 심는다는 뜻이지. 동양을 개발하겠다는 소리야. 동양을 갈고 좋은 찌를 심겠다는 뜻인데 이게 기만도 보통 기만이 아니라네. 그야말로 개발바닥 같은 소리야. 그래서 땅을 사들이는 거예요? 사들이는 게 아니라 빼앗아 먹는 것이지. 우리가 원래 토지 개념이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라 우리네끼리니까 그냥 내 땅 야박하게 금을 작작 긋고 살아온 게 아니잖은가. 누가 땅을 둘러매고 갈 일도 아니고. 그런데 일본이나 서양은 맨 먼저 하는 일이 토지 측량이었어.
측량하고 산도 측량하고 섬도하고 측량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내 나이 10살 되던 50년 이전부터 이양선을 타고 들어온 사마랑호가 동해안에 와서 울릉도를 측량한 이래 줄곧 강토를 측량해 댄 거라. 이것은 삼국시대 때도 남의 땅 조사가 있었는데 그것은 전쟁을 하려면 어디 가면 바다고 강이고 산이고 얼마나 높고 낮고 토지는 어디고 이런 식으로 침략해 들어갈 전쟁 준비 기초 작업이었거든. 그런데 지금 일본은 그동안 해왔던 토지 측량 조각들을 꿰맞춰 오다가 본격적으로 전국 토지 조사령을 내려놓고 조선을 줄로 재면서 그 과정에서 여차하면 동척 앞으로 땅 주인을 옮겨 만들어가 버리는 것이지. 아니 누가 남에게 땅을 뺏긴대요? 문제는 땅에 금을 그어 토지 조사를 하고 전부 주인에게 소유권을 준다면 참 좋은 일인데 땅 주인이라고 인정받는 조건이 까다로운 게 문제지. 그래서 조금만 증거가 빈약하면 동척 소유로 만드는 거야. 하긴 땅 주인이 죽기도 하고 대대로 농사를 지었지만 어디 문서가 제대로 있는 것도 아닐 거고 어르신이 죽은 경우에는 증거를 대라면 되기도 어렵겠군요. 증조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산이었다고 하면 그때 사들인 문서가 있는가? 임금이 내려줬다는 은전 문서라도 있는가? 심한 말로 이렇게 따지고 들면 입증을 못하니까 우물쩍거리면 적당한 구실을 붙여 동척이 턱 먹어버리는 거야. 참 교묘한 수대는이네요. 그놈들 머리도 좋다. 좋은 게 이미 17세기 초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동양에 대한 독점 부여권을 부여받아 동인도에 설립한 동인도 회사가 하던 방식 그대로지. 이들은 동남아의 식민지를 만들면서 동남아 각국의 특산품인 후추, 커피, 쪽, 면직물 등의 무역 독점권을 차지해 들어가기 시작한 것인데 1876년에 그건 없어진 것이고 자세하게 알면 복잡하기만 해서 더 이상 알 것도 없는 것이다. 하여간 그걸 본땄다고 보면 될 거야. 그래서 지금 얼마나 뺏어 간 거예요. 동인도 주식회사는 우리랑 상관없으니 알 것 없지만 우리 이 동양척식은 알아야 해. 일제는 5년 전에 1908년 의회에서 동양척식 주식회사법을 통과시키고 이를 한국 정부에 강요하여 1,000만 원 자금으로 한국에서 척식 사업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이에 일정 기간 상당에게 보급을 시행하고 한국 정부는 사업용지의 일부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유지를 출자함으로써 한국이 자원개발 식산진흥을 담당하게 하며 일본으로부터 선량 근면하고 경험이 풍부한 농민들을 이주시키고 진보된 농법을 시행함과 동시에 기업가에 대해서도 이자가 싼 자금을 공급하여 식산산업에 이바지하게 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설립한다고 한 것인데 실제로는 조선을 식민지화할 목적으로 착력되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억지요. 분통이 터지는 거라. 그러나 일단 회사가 설립되자 우리 정부로부터 토지 17,714 정보를 출자받고 올해 1914년까지 토지 47,148 정보를 헐값으로 매입해 드리기도 했지. 결국은 토지 조사 사업이 언제 완료될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조사 상태에서 얼마나 넘어갔는지 아직은 알 수가 없는 상태야. 결국은 이게 끝나면 절반은 감아먹을지도 모르는데 무슨 자료를 정확하게 알려주겠는가? 정말 왜 그러지요? 왜 그러다니? 일제가 갖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는가? 결론은 땅이야. 국토를 넓혀 모든 산물을 걷어가야 침략한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지. 여기에 덧붙이면 조선의 반상제도처럼 1등 국민, 2등 국민으로 나누어져 우리는 고생하고 굶주리게 된다는 것이 우려야. 이것은 백발백중이지. 험한 노동은 우리가 하고 결실은 일본 입으로 들어갈 것이고. 제 6부 읽어드리기를
마쳤습니다. 아이고 참 계속 지물하고 답답하고 깝깝하고 참. 근데 그렇게 내려가는 게 좋은 거예요. 개인이나 우리가 이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던 거 이거 부끄러워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올라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것이 좋은 겁니다. 그렇게 개인이나 국가나 어려움을 당해봐야 다시 반복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모르면 또 반복을 하죠.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돼요. 하여튼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아픈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예방에 게을러요. 시험도 봐서 점수가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거 떨어져 보니까 어떻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시험 성적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제가 지금 우리 아이들 셋에게 글쓰기를 가르치거든요. 잘하면 잘해서 아주 그것이 평생의 힘이 되고요. 근데 또 못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셋이 시켜보면 셋이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근데 못하는 것도 공부가 돼요. 꼭 승승장구 일치월장 이것만이 아니다 그거죠.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나라가 강해지고 살기 좋아지고 우리나라 살기 좋아요. 세계 이렇게 여러 나라를 돌아보면 참 살기 좋은 나라죠. 이렇게 된 데까지에는 이러한 어두움의 골짜기 늪에 내려갔던 그것이 우리에게 강한 도전의식을 준 거거든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도 싸워야 안 싸우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 역사를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거기에는 골이 깊어야 산이 높다. 산이 높아야 골이 깊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역사가 그렇게 추락한 것 같지만 그것은 전부 다 우리가 보약을 먹는 기간이거든요. 제가 이게 월남 선생에게 이런 것을 배워서 그래서 그 일제시대 불가능한 것 같을 때에도 그래도 3.1 운동을 좀 있으면 3.1 운동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3.1 운동에 대해서 참 너무 이렇게 몰랐다는 것을 느낄 날이 올 겁니다. 이제 이 횟수가 겉될수록 꼭 성공하고 안 하고보다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오르면 하는 겁니다. 그 이제 월남 이상재 선생 말인데 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책을 읽는 것이 이것이 무슨 책을 쓰는 것이나 읽는 것이나 영상을 이렇게 촬영하는 것이나 어찌 보면 이거 왜 하느냐 그냥 놀지 잠이나 지지.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이러한 것이 모이고 쌓여서 성공이라는 건 결국 실패가 응집된 거. 그러니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그러죠. 실패가 성공을 낳는다 그러죠. 근데 비슷한 말인데 실패가 가스 덩어리처럼 모이면 지구가 된다. 그런 식으로. 이로써 이제 제 4권의 6부 읽어드리기를 마쳤고 다음 제 7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